안녕하세요. 싸우는 심리학 사회자 박찬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 이어서 인간 본성에 대해서 김태형 소장님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도 김태형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이어서 인간 본성에 대해서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좀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프롬은 왜 실존 상황으로부터 인간 본성을 찾았을까요? 요게 이제 프롬 이론의 그나마 취약성, 약점, 제한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에릭 프롬의 이론이 전반적으로 다 훌륭한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에릭 프롬은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는 건 인정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회적 존재라는 걸 인정한다는 말은 생물학적 존재인 동시에 사회적 존재라고 보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사회적 존재라고 그냥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존재는 부차적인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근데 이게 병렬화돼서 동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속되는 거지, 하위에. 그러니까 생물학적 존재이긴 하지만 그거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고, 인간한테는. 네. 사회적 존재가 인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마르크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만 봤으면 좋았을 텐데 프로이트주의를 완벽하게 이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인 동시에 사회적 존재다. 그러니까 사회적 존재인데 이 생물학적 존재라는 이 속성이 이 점이 이걸 방해한다고 본 거예요. 인간이 사회적 존재가 되는 거를. 네. 그러니까 두 개가 갈등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문제가 있죠, 이런 편에는. 이제 에릭 프롬은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면서도 생물학적 존재라는 얘기죠. 또한 그 자연을 초월해야 하는, 이건 사회적 존재가 돼야 된다는 뜻이고요. 네. 근데 그걸 비극적인 운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비극적인 운명. 이게 비극적이지 않거든요, 전혀. 예를 들면 인간이 자연계에서 분리돼서 사회적 존재가 되는 게 비극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근데 이제 에릭 프롬은 그런 생각을 생각한 거예요. 동물도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완전한 사회적 존재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의 인간이 있다. 이게 비극이다, 슬프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에릭 프롬은 인간 실존을 뭐라고 봤냐면, 이제 이건 실존주의에서 얘기하는 실존하고 틀립니다. 네. 네, 실존주의하고 틀리고, 인간 실존을 뭐라고 봤냐면 자연에서 분리된 상황, 사람이. 원래 사람은 자연의 하나였는데, 일부였는데 자연에서 분리돼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실존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는 모순이 있다는 건데 어떤 모순이냐? 동물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라는 모순. 이동요도 아닌 모순. 동물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갈등하는 모순. 네. 여기서 이제 인간 본성을 찾으려고 했던 오류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서구적 인간관 자체가 이원론입니다. 동물과 인간 혹은 이성이 대립하는 걸로 보는데, 이게 이제 프로이트의 경우에는 이두와 에고의 대결 혹은 슈퍼에고의 대결로 이제 이론에서 소화가 되고, 에릭 프롬 이론에서는 바로 사람의 모습, 동물과 사람이랑 싸우는. 본질은 같네요. 네. 생물학적 존재와 사회적 존재가 싸우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서구의 전통적인 이원론의 연장선에 서 있는 거죠. 에릭 프롬이 그걸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게 좀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에릭 프롬 이론은. 그러면은 에릭 프롬이 이제 실존 상황으로부터 이제 인간 모습을 찾았는데,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프롬의 해법은 무엇인가요? 그나마 이제 프롬이 다행인 것은 해법은 동물이 되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한 사회적 존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에릭 프롬의 주장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존재인데 어정쩡하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하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성도 있고 사회적 존재의 성질도 있고 이거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 살면 동물로 낙오될 수가 있고 동물로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짐승 같은 놈이 될 수도 있고 잘 살면 완전한 사회적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동물이 되는 게 아니고 완전한 사회적 존재가 되는, 사회적 존재로서 완전해지는 것에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뭐 이제 에릭 프롬의 해법은 적절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이트보다 이게 조금 더 전진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프로이트도 이들을 에고나 슈퍼에고를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뭐랄까요, 잘 컨트롤해야 된다, 지배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승화해야 된다. 승화한 게 아니라 억압인데, 그러니까 이들을 에고가 이렇게 장악하고 지배해야 된다. 이들가 날뛰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이성이 승리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프로이트가. 한마디로 해결책을 프로이트도 이성이 동물적 본능을 누르는 걸 해결책으로 생각했지, 동물적 본능의 승리를 주장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같은 맥락에서 보면 에릭 프롬은
동물적 본능의 승리를 당연히 주장하지 않았죠. 근데 단순하게 동물적 본능을 억제하고 누르는 쪽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네. 프로이트처럼 사회적 존재로서의 성질이나 특징을 완전하게 발전시켜서 완전한 사회적 존재가 되는 데서 해법을 찾았다. 이런 점에서는 프로이트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이고 일부 전진된 진보적이네요. 전진한 그런 견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요즘 현대사회 보면은 네. 프로이트 이론이 꼭 틀린 것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퇴행하는 사람들 몇몇 보고, 그 다음에 진짜 사회적 존재인 인격이 훌륭한 사람도 보고. 자, 근데 그게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에리 프롬식으로 이해하면 조금 전에 말한 프로이트나 에리 프롬식으로 이해하면 사람들이 퇴행한 거를 동물적으로 퇴행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문제가 생기는 건 동물성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차라리 동물이 되면 낫지.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사자처럼 양을 잡아먹는 존재가 됐다. 그러면 차라리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니까. 근데 지금 인간이 가지는 모든 문제는 동물로 돌아가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존재로서 반드시 실현시켜야 될 요구들이 또는 욕망들이 좌절되면서 병이 걸려 생기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건 사회적 속성과 관련된 문제지 생물학적 속성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에서 프로이트나 에리 프롬은 잘못 얘기한 겁니다. 그게 동물로 퇴행한다. 뭐 이드가 날뛴다. 이거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드나 뭐 동물적 욕망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성적 욕망은 사회적 욕망이에요. 기본적으로. 또 뭐 우리가 먹고자 하는 욕망도 이건 본능을 넘어섰어요. 이제 본능하고는 좀 분리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본능 때문에 먹는다면 위에서 배고프다는 신호를 뭐 뇌에 보내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합니까 인간이? 안 하죠. 그러니까 위가 비어서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하나의 이제 촉발 요인일 뿐이고 사람은 그 순간 자기가 살아왔던 사회에서 배웠던 모든 문화, 지식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요. 또 자기 개인의 어떤 개성적 특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취미, 취향 뭐 네. 먹는데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종합되면서 그 신호를 받으면 아 베트남 쌀국수 먹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요구의 실현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런 문화적 요구까지 실현하려는 거죠. 그 순간에. 그러면서 배고픔은 동물적인 의미에서 식욕이 이제 아닌 거예요. 그거를 제공하는 단서는 위가 주지만.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본원적인 의미에서의 생물학적 욕망이나 본능은 이제 사람한테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겠고 성욕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거는 아예 생식기관에서 나오는 요구도 아니에요. 이제 그렇지 않아요? 뭐 아침에 뭐 생식기관에서 나를 뭐 어떻게 성범죄를 저지르도록 만들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욕망이 그거를 이제 작동시키는 거죠. 그 생식기관을 그러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이트가 맞다? 안 맞아요. 맞지 않습니다. 에리 프롬의 주장도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적으로 퇴행해서 뭐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다가 그게 좌절돼서 병이 걸린 거죠. 이건 인간적인 병이에요. 동물이 된 게 아니라 인간적인 병이에요. 차라리 순수하게 동물 되면 좋죠. 그냥 동물원에 가다 놓으면 되니까. 자,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네, 이해가 됐습니다. 프로이트 이론을 맞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하고 에리 프롬이 굉장히 유명한 이제 심리학자, 사회심리학자인데 사람들한테 많이 유명이 되니까 이 이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네. 이제 현대 사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거리가 많으니까 네.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해석에 대한 오류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영화도 많이 만들었죠. 공포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제 막 잘못해가지고 뭐 약을 먹었더니 이 억압이 풀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에고나 슈퍼에고가 이 역할을 못해서 억압이 풀려가지고 해가 이드가 튀어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이드는 이제 동물적 본능이죠. 근데 그걸 악으로 묘사하더라고 그 영화들을 보면. 그래서 이제 막 죽이고 막 아무나 막 가서 이제 성추행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영화들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머릿속에 우리가 진짜 동물적 본능이 있고 이성이 날아가서 억압이 풀리면 그냥 개처럼 되는 거거든요. 개는 그렇게까지 반사해지지도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풀리는 게 이드가 아니라 병적인 사회적 욕망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들은 사회적인 속성에서 비롯된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문제지 동물적 문제, 본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주류심리학자들은 그걸 주기차게 그걸로 해석하죠. 인간이 전쟁을 한 이유도 본능 때문이다. 공격적 본능이 있어서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지, 그 사실은. 그렇군요. 그 한대님이 그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네. 듣다 보니까 진짜 그 한국 사회의 어떤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자본주의 어떤 사회 문제점이라고 좀 알 수 있었던 어떤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프롬이 그 자유의 이중성이라는 이론을 주장했거든요. 네. 그래서 프롬이 주장한 이론들이 많지만은 특히 자유의 이중성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 갖고 왔는데 이 이론이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이제 얘기하면 자유를 갈망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자유를 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유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건 이중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 예를 어떤 걸 드냐면 이제 농촌 봉건제 시대 때 농촌 마을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연결돼서 살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해체돼서 신분적 자유를 획득했어. 노동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자유로워지니까 좋잖아요. 좋죠. 근데 한편으로는 공동체가 해체돼서 혼자 된 거예요. 홀로. 그래서 자유 때문에 개별화되고 고독해졌다. 그러니까 슬프다. 그 자유가 너무 견딜 수가 없이 괴롭다, 두렵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자유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도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또 거꾸로 인간이 자연계에서 분리됐어요. 자연계에서 분리돼서 인간이 됐으니까 좋잖아요. 자유로운 존재가 됐으니까 동물보다. 근데 한편으로는 동물계에서 분리돼서 힘들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그 얘기를 했었죠. 동물과 사람 사이의 모습. 그러니까 자연계에 있을 때는 일체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연 속에. 내가 분리돼 있다는 느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자연에서 분리되면서 자유로웠자 고독해졌다는 거예요. 자연으로부터 분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에릭 프롬의 이론의 문제점입니다. 잘못된 점이에요. 왜 잘못됐냐면 제가 예전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연에서 분리될 때 인간이 개인으로 분리된 적이 없어요. 집단으로 분리됐죠. 공동체로. 그렇기 때문에 외로워지셨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사회를 우주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체 사회에서 나와가지고 분리된 것은 자유가 아니죠. 그건 별개의 문제죠. 그러니까 신분제가 해체되고 농노의 신분에서 혹은 평민의 신분에서 그냥 시민권을 획득해서 자유로운 존재가 됐다는 문제하고 이 공동체가 다 해체돼가지고 개별화되고 개인화됐다는 문제는 다 별개의 문제예요. 그 해체 안 되고도 자유를 획득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잘만 되면. 그게 이제 사회주의 이론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에릭 프롬은 어떻게 보면 그 잘못 이해한 데서 출발한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에서의 분리부터 그걸 비극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비극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고독하지도 않아요. 포괄해서 그냥 다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자유에 대해서도 잘못 오해를 한 거예요. 그 패러다임에서 봉건제가 해체될 때 자유를 획득하는 과정을 생각하다 보니까 옛날에 자연계에서 분리될 때 그렇게 잘못 오해했으니까 여기에 그걸 끼워 맞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책 그 자유로의 도피 네네네. 쓴 건가요? 자유로부터 도피해서 그런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프롬이 주장했던 그 자유의 이중성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네. 그걸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많은 이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예를 들면은 퇴사를 했어. 자유를 획득했어. 근데 자유에 대한 이중성 이론을 대입해 보면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유가 이제 부정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자유라는 것은요. 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생존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된 게 자유지. 생존 문제가 위태로워진 게 어떻게 자유입니까? 자유에서 후퇴한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왔다는 것은 예를 들어 그 회사가 나를 속박하고 구속하고 갑질해서 괴롭혔다. 그럼 그거로부터 해방됐다라는 점에서는 자유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잘린 것도 자유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인간의 요구가 또는 인간의 어떤 지배력이나 통제력이 상승됐냐 그게 더 진전됐냐 아니면 더 나빠졌냐 이게 자유를 판정하는 기준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제 에릭 프롬의 실수는 공동체에서 나온 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분리지. 그 자유란 개념을 쓰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그건 분리나 소외의 개념을 써야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돼요. 내가 자유로워졌다 잘려서 마누라한테 해고당해서 이제 이혼당해서 난 자유야.
그거는 이제 그동안 속박당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속박당하지 않은 좋은 관계에서 잘렸다. 그럼 그게 자유입니까? 자유가 후퇴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했었던 거는 프롬이 주장했던 거를 대입을 하면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잘못하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에릭 프롬의 이론의 한계점이에요. 그렇군요. 네. 다음 질문으로는 그러면은 인간 본성을 올바르게 규명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에릭 프롬 이제 두 가지겠습니다. 보편성과 정신 건강. 이 보편성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원시 시대 사람도 팔이 두 개고 오늘날 사람들도 팔이 두 개고 네. 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원시 시대 사람들은 팔이 하나인데 오늘날 사람들 두 개면 이건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팔은. 예. 그러니까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유라는 게 인간 본성이라면 원시 시대 사람도 그걸 추구해야 되고 오늘날 사람들도 그걸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또 미국인도 자유를 원하고 아프리카 사람도 원하고 한국인도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인간 본성은 인간이 인간이란 상실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보편성, 공간적으로도 보편성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미국인은 갖고 있는데 한국인은 없다. 그럼 그거는 본성이 아니라는 거죠. 보편성이 없으니까.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신 건강인데요. 본성이 실현되면 될수록 정신이 건강해지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보면 그게 본성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심리학자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인간의 본성이 이기심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기주의가 인간의 본성이다. 네. 근데 그게 본성이 맞다면 이기적으로 살면 살수록 정신이 건강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네, 이기적으로 살면 살수록 정신이 건강해지는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죠. 네. 심리학 연구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일수록 정신 건강이 나쁘다. 건강도 나쁘다. 라고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변에 봐도 없잖아요. 못되게 사는 놈 치고 정신 건강이 좋은 놈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기심이 인간의 본성이 아닌 것이죠. 본성이 맞다면 본성대로 사는데 왜 정신 건강이 나빠집니까? 그러네요. 예.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정신 건강을 놓고 봤을 때도 선생님 말씀대로 정신 건강이 그러니까 인간 본성을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판별 포인트. 보편성과 정신 건강이 인간 본성을 올바르게 규명하기 방법이 두 가지인데 네, 기준. 정신 건강으로 놓고 봤을 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찾기가 더 쉽죠. 연구하기가 좀 쉽죠. 오늘 이 시점에서 그냥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예를 들어 돈에 대한 욕망이 인간 본성과 관련이 있으면 돈에 대한 욕망이 실현이 많이 되면 될수록 정신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인간 본성이 아니란 거예요. 인간 본성은 예를 들면 뭐 사랑이나 뭐 자유를 추구하는 건 인간 본성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이 자유로우면 자유로워질수록 정신이 마타이가 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자유로가 실현되면 실현될수록 정신이 건강해져요. 이건 100% 비례.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을 많이 하고 받으면서 사랑을 하며 살아가면 정신이 건강해지죠. 그렇죠. 네, 이건 뭐 100%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건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요구나 욕망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네. 돈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이런 것들은 이건 인간 본성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구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할수록 정신이 건강해지지 않고 나빠지니까 정신 건강이. 오늘부터 한번 좀 이걸 써먹어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주변에 대입해 보시면 네. 이게 인간 본성에 맞는 쪽인가 아닌가 이런 걸 금방 알 수도 있습니다. 정신 건강을 기준으로 보면. 네. 그러면은 지금 본성에 대해서 한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세계를 목적 의식적으로 개조하고 변혁한 속성이 인간 본성이라고 이제 프롬이 얘기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자, 이제 이게 자유를 추구하는 속성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자유를 추구하려는 속성은 당연히 사람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이제 원시인들이 땅에 떨어지고 주워 먹다가 농사를 짓고 싶죠. 그렇죠. 저 내가 키우고 싶어. 근데 능력이 없어요. 그걸 키울 수 있는. 안 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요구가 있으면 사람은 당연히 목적의식적으로 그걸 개조하고 변형하려고 해요. 왜냐? 동물적인 본능으로는 그 땅에 떨어진 별을 갖다가 키울 수가 없거든요. 네. 일단 머리를 굴려야 돼. 아주 쉽게 얘기해도요. 저거를 주워다가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이걸 어떻게 키우지? 그러려면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잘 크는지 이 또 이 벼라고 쳐요. 이 벼의 본질은 뭔지 뭐 이런 거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 자체가 이미 목적식정을 요구하잖아요. 인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인식을 했어요. 그럼 이제 벼를 심고 이렇게 키워야 되죠. 네. 그 본능에 따라 키울 수 있어요? 못 키우죠. 키우죠. 이것도 개조변혁이라는 거예요. 아주 낮은 차원의. 그럼 그거는 다 목적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성질이 없다면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 인간이 만들어낸 뭐 창조물들은 다 이런 성질에 의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유를 추구하려고 하는 성질도 있고, 속성도 있고, 또 생산하고 창조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에리 프롬이 이런 얘기도 했죠. 생산성, 이제 에리 프롬에서 창조성, 생산성 비슷한 의미를 쓰는데 생산성은 정서적으로 불구가 아닌 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성향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멋지게 나타나요. 아이들이 막 뭘 만들어요, 자꾸. 예. 근데 공부시키니까 이제 이게 상실되고 이런 능력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지만 결국 자유를 추구하는 그 속성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걸 뒷받침하는. 불가분으로 통일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로운 존재야. 그런데 능력이 하나도 없으면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렇죠. 능력을 뒷받침하려면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마지막 질문으로 의식을 이용해 세계관,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스스로 통제하는 속성. 네. 이것도 좀 전에 설명했던 그 자유라는 속성에 파생된 어떤 그렇죠. 속성이겠네요. 그걸 뒷받침하는 속성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내가 이제 세계를 지배한다 이렇게 거창한 얘기를 안 하고 계집을 만들고 싶다. 그런 요구가 있어요. 이건 주인된 요구라고 볼 수 있죠. 네. 내가 계집을 하나 예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목적식적으로 머릿속에서 계집에 대해서 그려보고 막 이렇게 설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집 지을 수 있는 재료, 뭐 도구 이런 거 다 준비했어요. 이걸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갑자기 졸려요, 막 이제. 그리고 이제 자. 그리고 또 친구가 놀러 와서 친구랑 술 마시고 또 이제 보니까 만화책 재밌는 거 만화책 보고 계집 언제 만들어요? 못 만든다고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만듭니까? 자기를 통제해야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그걸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지휘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없으면 계집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점은 동물은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지만 사람은 뭔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려면 자기가 자기를 통제해야 돼요. 자기를 스스로 지휘 통제할 수 있느냐? 있다는 거죠. 뭘로? 의식으로. 의식으로. 인간이 이제 동물과는 달리 의식이 있으니까 그 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파악하기도 하고 스스로 지휘 통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 있는, 즉 자유를 추구하는 속성, 또 창조하려는 속성 이런 걸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속성이 없다면 그 불가능해요. 이건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의식이 변화하면 행동이 변화하는 이유도 바로 이제 이런 성질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 변화하면서 행동이 변화하는 것은 일단 의식의 내용이 변화하는 거죠. 여태까지 윤석열이 착한 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쁜 놈이더라. 이런 의식의 내용이 바뀌었죠. 그럼 거기에 맞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지휘 통제한다고요. 윤석열 반대 이렇게 피켓도 들고 나가고 책상에다 윤석열 인형 만들고 이렇게 하늘을 찍기도 이렇게 이제 자기의 행동을 스스로 컨트롤해 나간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행동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식이 이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소위 이제 진보 세력에서 얘기하는 의식화는 불가능해요. 자, 의식을 바꿔주는 역할을 했는데 사람이 안 바뀌네. 아무 활동도 바뀌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그렇죠. 세상을 못 바꾸죠. 사람을 먼저 깨우쳐주고 생각을 바꾸고 의식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그걸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사회를 변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거꾸로 심리치료 분야에서 사람들한테 무의식을 통찰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뭐 어떤 의식화해갖고 어떤 통제를 하기 의식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프로이트도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무의식을 통찰해야 된다. 알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식의 영역이 무의식의 영역을 장악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의식을 의식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이게 의식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의식화되면 어떻게 된다? 통제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걸 통제할 수 없다고 봤으면 그런 치료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프로이트가 맨날 무의식 강조했지만 치료 쪽에서 주장한 걸 보면 의식이 결정적이라고 본 거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역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야, 모순된 주장이네요. 그렇죠. 모순된 주장이에요. 근데 어쨌든 심리 치료도 이 성질이 없으면 치료가 안 됩니다. 이 성질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심리 치료할 때 보면 대체로 뭐 의식을 바꾸잖아요. 의식의 내용을 그렇죠. 많이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걸 바꾸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사람이 그 의식의 변화에 기초해서 자기를 지휘 통제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속성이 없으면 치료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이것도 하나의 사람의 본성입니다. 영업 비밀을 다 공개하신 거 아닙니까? 왜요? 다 지금 심리치료 관련해서. 아, 이거 알아서 다 할 수 있으면 좋죠. 아, 그래요? 근데 뭐,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네. 오늘 영상은 이제 뭐 진보 운동이라든지 심리치료 관련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인간 본성에 대해서 좀 김태형 선생님과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대 자본주의와 사회적 성격에서 시장 지향적 심리에 대해서 김태형 선생님과 알아볼 예정이고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